시작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검증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 아니라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란 법 제10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방교육, 검증이,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게 5개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된다.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 2, 3 있죠? 그게 지금 이 칠판에 적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인데요. 그러면 어떤 게 자, 그럼 결격 사유 효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개업이 안 되고요. 개업돼 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고용 안 되고요. 고용돼 있다면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훼손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그 임원 사원 뺀 나머지 일반 소속공개사 보조원의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요. 경합범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합해서 여러 개 죄를 지었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다른 법 위반인지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벌금형은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됩니다. 징역형은 어차피 결격 사유니까요. 자, 결격 사유가 미성년자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이나 취직은 안 됩니다.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는 개업이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되어야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가석방인 경우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3년 지나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금고 이상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유예 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선고 유예나 기소 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방문각 교재 44페이지 19번입니다. 30회 기출문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벌금 이게 1번이 답이죠? 예,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교도소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고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다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벌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45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벌금. 가태료는 결격 사유 아니죠? 300만 원 이상 벌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 취소되고 2년이 아니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조인이 될 수 없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1년간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에 이중 소속을 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 다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예, 이게 맞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는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만약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취소 안 되려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해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 경우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그러면 2년. 이 2년하고 또 1년 폐업했으니까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났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폐업했다가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도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단 폐업 기간만큼은 빼준다. 결국 합하면 3년이니까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이나 잔머리 굴린 사람이나 결국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습니다. 법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아도 되고요. 법조문을 자꾸 확인해 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옛날에는 법조문을 팔았습니다. 학원에서도. 근데 요즘 법조문은 안 팔잖아요. 과목별로 다. 왜?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없죠. 암기 프린트 31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있다 X 없습니다. 벌금만 2법이고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위법 저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라고요. 벌금만 2법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칠판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보시면 되겠죠.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만 안 되고 사유 발생 당시 근무했어야 되죠. 발생하고 나서 취직했으면 그 사람 잘못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25번입니다. 46페이지.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는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1년이 안 돼도 벗어나니까 1년 지났으니까 당연히 벗어났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2년이 아니고 3년 지나야 벗어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 아닌 자, 이거 뭐 아닌 자를 제가 X 해놔서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닌 자는 디귿, 미음 두 개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지금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28번입니다. 47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2024년 5월 27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만 19세만 되면 됩니다. 만 19세. 여기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이게 논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때까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다만 연령은 초일 산입입니다. 민법에서. 민법의 법리를 따릅니다.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따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건 19세 됐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으면 2년 더하기 또 2년이죠. 그러면
21년이니까 25년이죠. 4년을 더하면 결격사유 맞네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라고 했고요. 등록 취소됐으면 3년간 결격사유잖아요. 그럼 2024년 6월 1일까지 결격사유니까 5월 27일이니까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출문제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개사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32페이지.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파라솔, 천막 등 뜰다방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설치하면 이중사무소나 뜰다방이나 똑같습니다.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을 우리 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마다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도 역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고요. 확인서를 교부해 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번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고요. 공동사무소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제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49페이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 강구물은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성명, 소연 등이 등록번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등록번호도 명시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의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란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하면 안 될 때를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4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0배.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어렵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쉬운 게 시험에 나옵니다. 70% 이상은, 최소한 70% 이상은 쉬운 게 나온다고요.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시험에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이 나오면 사실은 80% 이상이 X입니다. 근데 여기는 옵니다. 하나만 둘 수 있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가 여러 개면 몸 한 몸이 다 사무소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 없죠. 동시에 계약서 쓸 수 없죠. 그럼 결국 빌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된다고. 1등록 1사무소. 자, 그 다음에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다만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없다. 이천에 사무소가 있으면 여주 땅은 중개 못한다. X죠. 전국 어디에 있는 거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는 관할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정모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모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한데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최근 16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몰라요. 왜? 부칙개공은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 있다고요? 부칙은 경과규정을 표시하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이런 거. 7월 10일부터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죠. 확인설명서 서식 이게 바뀌었는데 그 부칙에 보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여기 서식에는 이미 다 적어놨어. 지금 6번에 확인설 미리 저는 다 적어놨어요. 6번에 그 확인설명해야 되는 거 10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세금 체납 여부 최우선 면제금 이런 거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했는지 임대보증보험금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했는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7월 10일부터 확정됐습니다. 서식에도 저는 미리 이렇게 밝힐 거라고 적어놨고요. 암기 프린트에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 다 가능하다.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왜 그러냐면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려면은 그 법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여주가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분사무소 2개, 3개 둘 수도 있는 거고 스타벅스 이런 거는 보면 우리 동네도 그렇고요. 서울 우리 동네도 제가 사는 동네도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그리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시군구별 하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국 대형 법인들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에는 뭐 강남구에는 여러 개 둘 수도 있는데 딱 하나밖에 안 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게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려고 이런 말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걸 외국에서 알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외국 법인만 그렇다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큰 법인이 없잖아요. 외국에는 큰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외국에서는 홍콩에서도 최고 큰 회사가 중개법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본사의 경우 대표자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된다 했죠. 간판에. 간판 실명제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명함에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렇게 3개 다녀도 됩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고요. 출제위원들은 기출문제 보고 그 기출문제 패턴 내에서 거의 80% 정도는 출제합니다. 대체로. 기출문제만 다 알아도 100점은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100점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져요.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시간 안 배도 안 되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과감히 넘어가고 그냥 찍어버리고 넘기는 게 좋아요. 그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만 자꾸 간다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자꾸 보는 게 중요하죠. 페이스 관리하는 거 어떻게 시험 시간이 내가 지금 잘 보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학원에 나와서 봐야지. 집에서 보면 한 10점 정도 더 나와요. 혼자서 보고 와서 한 10점 더 나왔다고 맨날 자랑시키는 분이 계시더라고. 옛날에 보면 점수 잘 나왔다고. 모의고사는 사실은 참을 수만 있다면 점수 안 나오는 게 더 좋아요. 포기만 안 한다면. 지금 그런 고통을 받아봐야 실제 시험에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는 거지. 지금부터 점수 잘 나오면 교만해져 가지고 공부하기 싫다고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1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나무 건물에도 되고 자기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안 된다 했잖아요. 본사하고 분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보니까 본사가 어디 있냐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 그 본사 옆에 또 있더라고요. 다른 매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미국 스타벅스 본사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스타벅스보다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아. 완전 재래시장에 있더라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건물 잘 돼 있잖아요. 뭐 그냥 완전히 뭐 차 타고 가면서도 하는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완전 재래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시애틀이 바닷가 있죠. 바닷가. LA에서 좀 캐나다 쪽으로 올라가면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벅스 커피가 최고 잘 팔린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이렌 여신, 꼬리 2개 달린 그 여신, 그 마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유혹, 그걸 한번 커피 맛을 들이면 중독돼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데요. 그 옛날에 선원들 잡아먹던 그 요정이었잖아요. 그 사이렌 여신이 꼬리 2개 달렸어요. 그 너무 요염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꼬리는 못 달고 위에 대가리만 지금 해놨어요. 밑에 꼬리는 너무 요염하다 해가지고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있어요? 2개 있네. 근데 있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위에만 이렇게 올려놨지 다 안 나오게 해놨잖아요. 지금 뭔지 보통 사람 봐도 뭔지 모르도록 해놨어요. 시애틀 그 본점에서만 전부 다 나와 있는 거 다 해놨어요. 완전 전신이 다 나와 있는 거, 꼬리 2개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너무 야하다 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대지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암기 프린트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우리 이사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이사하면 전출신고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입신고만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사를 하니까 사무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옛날에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신고했어요. 옛날에 주민등록 옮기려면 전출신고하고 2주 안에 가서 또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면 되듯이 우리도 똑같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51페이지 9번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중개사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 뭐예요? 성명, 소연 등 5개죠. 성명, 등록번호,
성명, 소연 등 성명, 명칭, 성명, 소연 등 소연 등 이렇게 돼 있죠. 1번이네 1번.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성명, 소연 등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소면, 종가형.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이게 수시입니다. 수시.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죠. 그 수시 모니터링은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고요. 암기 프린트는 30일은 어디 있어요? 암기 프린트 35번에 12번에 있죠. 35번에 12번. 35번에 맨 마지막에 12번. 여기 30일 있잖아요. 30일. 15일은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8번. 49번에 동그라미 8번. 49번에 동그라미 8번 밑줄 지나오세요. 15일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10일은 또 어디 있어? 우리 암기 프린트 40번에 7번에 있죠. 7번. 40번에 7번.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조치 완료를 한 후 국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7번. 40번에 7번 찾았어요? 40번에 7번. 암기 프린터 이것만 다 해도 한 70점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보러 갈 때 꼭 들고 가야 돼. 만약에 잊어먹었으면 요약지 맨 뒤에 적어놨다고요. 암기 프린터 요약지 맨 뒤에. 이전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신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를 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 등록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신고를 받고 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밖에서는 무조건 재교부고,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렇게 글로 적은 겁니다. 좀 전에 그림 본 거. 이전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 2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암기 프린트는 18번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구역 지금 16번입니다. 54페이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틀리는 경우 했는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입니다. 이전 후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고 돼 있잖아요. 최근 1년간 서류 송부해주고 없기 때문에 이전 전에서는 못해요.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송부하는 서류 있잖아요. 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그래서 송부해 준다고 이전 후 등록관 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 전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이전 신고는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 해야 되고요. 10일 이내 하고 나면 처리기간은 7일이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이전 후 등록관 정의해야 됩니다. 이전 후 등록관 정. 그 다음에 등록증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2가지,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 정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정에다 신고하니까 분사무소가 설치된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 안에 설치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거 틀린 것을 했는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없고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시에 있다가 사무소를 여주시로 옮기면 광주시장한테 받은 등록증을 여주시장한테 반납합니다. 그럼 여주시장이 여주시장 명의로 다시 재교부해 줍니다. 재교부. 같은 광주시 안에 쓰면 광주시장이니까 거기 주소만 바꿔서 교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4번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라고요.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죠.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 5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 정의한다. 그래 이전 후 등록관 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외의 구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없어요. 법인만 둘 수 있죠. 법인만. 예,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는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분사무소 출입하여 서류 조사할 수 있다. 예, 암기 프린트 4번에 그게 4번에 맨 밑에서 2번째 까만 별표 지도감독 둘 다 가능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둘 다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둘 다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이죠. 시군구, 시도 X.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두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두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각각 2억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는 4억 이상, 개인 2억 이상, 특수법인은 모두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법인도 모두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습니다. 2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은 법인인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3번 보니까 뒤에 동그라미 3번부터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는 시군구 조례라고 돼 있잖아요. 3번 뒤에. 근데 8번은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도 계속 나왔던 거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자, 그 다음에 5번은 송부해야 되는 서류. 암기 프린터 18번 맨 밑에 세 가지라고요. 등록 신청 서류, 등록대장,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있다. 자,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사무소 공동사용. 틀린 것은 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 제출한다고 했죠.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서입니다. 맞습니다. 2번은 휴업기간 중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맞습니다. 4번은 개업공개사 을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이었던 개업공개사 갑은 을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을이 업무정지당하면 갑은 계속 업무해도 된다고요? 근데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사무소 이전. 업무정지 당한 사람 사무소로 이전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안 되겠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업무 범위,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겸업 제한 요거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